지난 2014년 6월 싱가포르 북동부에 위치한 호우강. 이곳의 한 나무 밑에 낡은 인형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무섭게 생겼다. 아무도 섣불리 건들지 않는 이 인형은 일명 후광 인형이라 불리며 SNS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내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그 이유는 이 인형은 혼령이 깃들어서요. 주인이 없을 때면 혼자 집안 곳곳을 돌아다닌답니다. 진짜? 심지어는 잘 다녀왔어? 이렇게 젊은 여성의 목소리까지 냈다고 합니다. 나 지금 소름 돋았어. 실제 영화 에나벨이랑 비슷한 실사판이네요. 네. 실사죠. 근데 왜 이게 하필이면 저 나무 밑에서 저렇게 딱 발견된 거죠? 이 호우광 인형에 대한 이야기가 전국에 쫙 퍼지자 SNS 짹짹이에서 호우광 인형의 실제 주인이라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정말? 인형 주인은 이 인형을 갖고 있으면 늘 미스테리한 현상이 일어나자 이 인형을 버리려고 했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버려지지 않는 이 인형. 그런데 버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눈. 이 눈을 가리면 인형이 집을 찾아오지 못한다는 거였죠. 그래서 안대를 씌웠구나. 그리고 안대의 아랍어로 알라의 이름으로 앞이 안 보이게라고 글귀를 쓴 뒤 인형의 저주를 봉쇄한 것입니다. 인형은 SNS에 알려지고 난 뒤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10대 소년이 인형의 안대를 벗기고 사진을 찍어갔다는 목격담이 들리고 있습니다. 혹시 집에 낯선 인형이 있지 않나요? 얼른 안대를 씌우십시오. 저주가 덮치기 전에 말이죠. 2016년 4월 캄보디아의 작은 마을 캄퐁 스푸. 깊은 밤 한 망고 농장에서 울려 퍼진 한 남성의 비명소리. 난 절대 아니야. 아니라고! 다음 날 아침 그 남성은 끔찍하게도 목이 잘린 채 발견됐습니다. 자, 이 남자는 62세 남성 사오 시부. 자,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밝혀진 이는 살해된 남자의 며느리 모아 찬리와 그녀의 고모 오엠 선. 자, 그녀들이 가족을 살해한 이유 모두 다 저주 때문이었습니다. 무서워라. 자, 이 사건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2006년 모아 찬리의 아버지이자 오엠 선의 오빠인 A 씨는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고요. 오엠 선은 갑자기 원인도 모르게 몸이 마비되기까지 했다는데요. 자, 그런데 시아버지는 우리 아버지를 치료한 게 아니라 죽였어요. 그 사람은 흑마술을 부려서 내 몸도 마비시킨 거라고. 자, 이렇게 시아버지가 전통 치료가 아닌 흑마술을 부렸다고 의심을 한 겁니다. 결국 며느리 모아 찬리는 자신의 고모와 시아버지를 죽일 계획을 세웠고 결국 실행에 옮긴 건데요. 아니 밑도 끝도 없잖아요. 무슨 뭐 그렇게 판단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아무 근거가 없죠. 뭐야? 그냥 이제 저주라고 의심을 한 건데 살인까지 저지른 겁니다. 정말 걸리면 죽는 거네요. 네. 네. 자, 캄보디아의 주술 문화를 연구한 얀 오베센 교수에 따르면요. 일부 캄보디아인들은 자신의 불행을 타인이나 특정한 사물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즉, 누군가가 자신의 악운을 바란다는 주술적 신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일부 마을에서는요. 마을의 애군을 부르는 주술사로 지목이 되는 순간 먼저 마을 주민들로부터 동네를 떠날 것을 강요받고요. 이에 불응할 경우 결국 일부 주민들의 모의로 갑작스럽게 살해까지 당한다고 합니다. 무고한 생명을 억울한 죽음으로 몰아가는 마녀 사냥. 하루빨리 사라져야겠습니다. 미국인들의 여름을 책임지는 휴양지, 조지아주 북쪽에 러니어 호수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미국의 최정상 R&B 아티스트 어셔는 가족과 함께 오붓한 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이곳을 찾았는데요. 그 의붓 아들인 카일 글로버가 호수에서 튜브를 타고 수영을 한창 즐기던 그때 카일 조심해! 카일 조심해! 자, 이렇게 어셔가 손쓸 틈도 없이 지나가던 제트스키가 카일의 머리를 쳤고요. 어머! 결국 열흘 후인 2012년 7월 22일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또 2015년 1월 5일 조지아주 뷰퍼드에 사는 건장한 청년 켈리 내쉬는 새벽 4시쯤에 갑자기 잠에서 깼는데요. 나 감기가 너무 심한데 지금 병원에 좀 가봐야 되겠어. 자, 하지만 여자친구는 내일 같이 가자라고 그를 설득했는데요. 그런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인 2월 8일 러니어 호수에서 낚시를 하던 한 남자가 남자친구 켈리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되어버린 그. 왜? 게다가 사라진 그날 밤 입고 있던 파자마 모습 그대로였다고. 어머. 자, 이렇게 안타까운 사고와 미스터리한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러니어 호수. 60년 동안 사고, 익사, 자살 등 목숨을 잃은 사람은 무려 675명. 어머. 아니 뭐 이유가 뭐예요? 우리 오늘 저주하고 있잖아요. 여기도 무슨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럼? 자, 일단 러니아 호수는요, 1956년경 뷰포드 댐을 만들면서 생긴 인공 호수입니다. 뷰포드 댐 건설로 인해 수천 개의 묘지가 파헤쳐졌고, 무서워. 때문에 아직도 호수 밑바닥에는 신원불명의 사체가 묻혀져 있다고 하는데요. 웃기시는 그래서 호수에는 영혼들의 저주가 아닐까라는 섬뜩한 소문들이 무성하다고 합니다. 영국 노스 요크셔주에 위치한 서스크 마을. 이 마을에 피바다를 부른 한 의자가 있다는데요. 바로 저 의자입니다. 저 의자입니다. 진짜, 에이. 변석이 아까 앉았었어. 에이, 저기 앉았어? 마을의 유명한 도둑이자 알코올 중독자였던 버스비. 그는 자신의 장인과 함께 대사기극 동전 위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야. 귀찮게. 아이 너 가만 안 둬. 말다툼 중 그만 장인을 죽이고만 버스비. 뭐야? 결국 그는 체포돼 교수형 판결을 받게 됐는데요. 그는 마지막으로 자신이 즐겨가던 술집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면서 앞으로 이 의자에 앉는 사람은 모두 죽게 될 것이다. 느낌 안 좋다. 이거.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흘러 1894년 버스비가 사망한 지 무려 약 200여 년이나 지났을 무렵부터 갑자기 불길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군 파일럿들이 이 술집을 자주 찾았는데요. 정말 기이하게도 이 의자에 앉았던 군인들은 모두 살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버스비의 저주가 진짜로 시작된 게 아니냐는 흉흉한 소문이 퍼졌고요. 몇몇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은 버스비의 저주? 뭐 그런 게 어딨어. 아유, 내가 그 저주를 깨주지! 라면서 호기를 부렸는데요. 자신만만하게 의자에 앉은 한 석공은 그날 오후 작업 중 추락사. 어머. 정말 이 죽음들이 저주 때문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고인지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술집 주인은 1978년 이 의자를 지역 박물관으로 옮겼습니다. 이 의자의 악명을 익히 하는 박물관 측에선 의자를 아예 1.5m 높이에 매달아 놨다고 합니다. 저거 아니었네. 속았네. 비슷한 거예요. 아니 전혀 다르게 생겼잖아. 귀 얇아가지고 뭐 겁에 질려 있었더라고. 웃는 거 봐. 영화 사이코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죠. 미국의 희대의 살인마로 불리는 에디 게이는 사람의 가죽으로 장갑과 의자포, 전등갑 등을 만들고요. 만약에 인피로 이것까지 만들어졌다면 어떨까요? 보시죠. 보기 싫어. 에이, 저건 너무 악취입니다. 실제 사람 같은 피부결에 초점을 잃은 듯한 눈동자, 그리고 갑자기 입을 뗄 것만 같은 이 기묘한 모습의 인형들. 2000년대 초반 실제로 이 인형을 사진만으로 접한 이들이 이 인형 사진을 본 날 나 가위 눌렸어요 라는 이야기를 쏟아내 이 인형을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심상치 않은 공포심이 감돌았습니다. 거짓이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 인형에 얽힌 사연들이 밝혀졌습니다. 19세기 일본의 한 인형 제작자가 만든 이 인형들은 엄청난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형수 시체의 피부와 머리카락을 뽑아 만든 인형이며 심지어는 이 인형이 일본 가나가와 현의 학곤의 신사에 보관됐었다고 전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약간 관광지잖아요. 관광지에 그렇게 해놨으려나. 그런데 그 인형들을 만든 사람이 자신이 인피로 인형을 만든 것이 들통이 날까 봐 그 인형들을 태워 신사에 공양을 한 게 아니냐는 추측까지 떠돌았습니다. 그런데 인형 사진을 본 이들을 가위에 눌리게 하고 모두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이 인형들의 반전. 19세기에 만들어진 것도 사람 가죽도 아닌 구관절 인형 제작가 호리 요시코의 작품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다행이네, 진짜. 다행이죠? 네, 다행이네요.
자, 여러분들 마음을 또 놓고 계신 것 같은데 아유, 그럼요. 지금부터가 진실. 뭐야 또. 일본의 전무후무한 괴담 수집가이자 유명 공포 프로그램을 진행한 탤런트 이나가와 준지. 이 사람이 실제로 겪은 일화입니다. 어느 날 지인에게 저주받은 여자의 10일이라는 인형극 무대 진행을 부탁받았습니다. 그런데 작품에 오르는 인형을 처음 본 그는 왠지 모를 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었던 걸까요? 인형극 대본 작가의 집에는 의문의 화재가 발생. 심지어는 인형 제작자인 하시모토 사부로가 실종되는 등 갑자기 인형극과 관련된 이들에게 이상한 악재들이 연속적으로 덮치고 맙니다. 그런데 더 섬뜩한 건요. 이상하게도 인형극 관계자들에게 부상이 찾았는데 희한하게도 그 부상은 오직 오른손과 오른발에만 입었다는 거죠. 결국 끝을 모르는 악재에 이나가와 준지는 자신이 처음 보자마자 꺼림칙하다고 느꼈던 인형을 들고 영매에게 찾아갔습니다. 인형은 그냥 인형이 아닙니다. 살아있습니다. 오른손, 오른발을 잃은 상처 입은 소녀. 일부러 그런 거야? 나 진짜 놀랐어. 왜 이렇게 자꾸 떨어져 뭐가? 이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은 이나가와 준지는 그 뒤 이 인형을 태워서 소녀의 영혼을 달래주었고요.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그 뒤로는 의문의 사고나 기묘한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미국에 사는 8살 소녀 제니퍼는 매일 밤 자신을 쫓는 살인범에게 끔찍하게 살해당하는 무시무시한 악몽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이 일로 부모님과 함께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기도 했지만요. 원인 모를 악몽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반복되는 꿈의 내용이 너무나도 구체적인 것에 의문을 품게 된 정신과 의사는 제니퍼와 함께 경찰서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정말 놀랍게도요. 미제 사건 중 제니퍼의 꿈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실제 사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뭐야. 자, 바로 제니퍼와 비슷한 또래 10살 소녀 랠프가 살해당한 사건이 있는데요. 사건과 관련된 것들이 제니퍼의 꿈과 일치했고요. 결국 제니퍼의 진술을 토대로 실제로 랠프를 살해한 범인을 검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무섭다. 자, 여기에는 정말 믿기지 않은 엄청난 사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랠프가 제니퍼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장기 기증자였다는 거죠. 자, 이 미스터리한 사건을 두고 미국 애리조나 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 게리 슈워츠는 자신이 20여 년 넘게 연구한 셀룰러 메모리, 즉 세포 기억서를 주장했습니다. 심장을 비롯한 장기의 세포에는 기억 기능이 있어 장기를 이식할 때 기증자의 기억은 물론 습관, 재능, 취향 등이 수혜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는 이론인데요. 기증자의 기억까지 전이된 제니퍼의 살해 외에 정말 소름 끼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미국 조지아에 사는 소니 그레이엄은 심부전을 앓고 있었지만 정말 운 좋게도 심장을 이식받게 됐는데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지만 그 뒤부터 원인 모를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안타깝게도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어머, 그 귀한 심장을 이식받고도.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뒤늦게 알게 된 놀라운 사실. 소니에게 심장을 이식해준 사람이 우울증에 걸려서 역시 자살로 생을 마감한 기증자였던 겁니다. 자, 과연 제니퍼의 악몽과 소니의 자살,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 몸속의 세포에 기억이 저장되고 있는 것일까요? 2015년 8월 25일 이 온두라스의 지역 뉴스에 충격적인 영상이 보도됐습니다. 뭘 부시고 있는데요? 뭘 꺼내? 부수고 있죠? 누구 있죠? 뭐야, 관인가? 이 무덤의 주인은 네이시 페레즈라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결혼식을 치르기 며칠 전 갑자기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 즉시 네이시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안타깝게도 사망 선고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장례식이 끝나고도 네이시의 곁을 떠나지 못하고 공동묘지를 밤새 헤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네이시의 남자친구였는데요. 에휴. 어느 순간부터 문득 남자친구의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무언가를 두드리는 소리였죠. 홀린 듯이 네이 씨의 묘지로 다가간 남자친구. 어느 순간 희미한 비명까지 듣는데요. 잠깐만, 이건 네이 씨의 목소리야. 내가 꺼내줘야 돼. 단단히 콘크리트로 마감해 놓은 네이 씨의 무덤을 부수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관뚜껑이 열린 그 순간 사람들은 충격적인 모습을 마주하고 맙니다. 왜? 장례식 때만 해도 깨끗했던 네이 씨의 얼굴에 온통 상처가 나 있었고요. 손가락 끝은 피부가 까져서 피 범벅이 돼 있던 겁니다. 게다가 관뚜껑의 유리 부분은 완전히 깨져 있었던 거죠. 아니, 설마 그 안에서 나오기 위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곧바로 네이 씨의 가족과 남자친구는 네이 씨를 당장 병원으로 데려갔지만요. 의사는 다시 한번 사망 진단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다시는 살아나지 못한 네이 씨. 그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또다시 같은 무덤에 묻히게 됐는데요. 기부하다 진짜. 네이 씨가 정말 무덤 속에서 살아났던 것일까요? 그 모든 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